삼국의 각 나라들이 언제 건국했는지 제가 엑셀로 정리한 표입니다.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혁거세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떨어져서 용이 7토막이 나 있었다라는 게 기사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여러분과 함께할 꿀이에요. 지난 시간에 고구려 건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었죠. 이번 시간엔 삼국의 한 축을 이루는 또 다른 나라, 가장 먼저 건국됐지만 가장 늦게 발전했고요. 하지만 급격한 발전으로 다시 삼국을 통일해 무려 1000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신라의 건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하는 것인데요. 이 경주에 오시면은 그 시절 신라의 찬란했던 문화, 그 향기들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연표부터 한번 볼게요. 삼국의 각 나라들이 언제 건국했는지 제가 엑셀로 정리한 표입니다.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그 각 나라가 이제 언제 생겼고 또 어떤 왕들이 어떻게 교체됐는지를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색깔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요, 뭐 만들 때는 조금 귀찮기도 하고 그랬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렇게 삼국의 어느 시대 어느 왕이 이렇게 있고 이 왕 때 다른 나라에는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왕들이 뭐 재위가 이렇게 짧았던 왕들도 있고 또 재위가 이렇게 길어서 그 다른 나라에 또 왕들이 이렇게 교체되는 동안 계속 오래 사는 그런 임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이렇게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이제 저 아래에 가야지 나오는데 발해까지 나온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 네 나라에다가 우리 역사에다가 중국의 역사를 함께 포함시킨 그런 표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같이 만들어 놨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지금 제일 처음에 BC 57년 이렇게 되어 있죠. 왼쪽에 보시면 이제 BC 60년부터 시작해서 BC 57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혁허세 거서관 해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신라가 이때 건국을 합니다. 즉 삼국 중에서 제일 먼저 건국을 했는데요. 사실 그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순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신라가 뭐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거는 고구려, 백제가 생긴 것보다 한참 뒤다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멸망시킨 고구려, 백제보다 이렇게 뒤처지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건국을 했다. 뭐 혁허세 거서관이 이제 나라를 어느 정도 다스리기 시작한 그때를 그냥 기준으로 해서 왕이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 봤었던 고구려의 건국은 BC 기원전 37년이었고요. 다음 백제의 건국은 고구려 두 번째 왕이 즉위하던 그 해 BC 18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기원전, 기원 후 그 사이 그 영년이 딱 시작되기 직전에 삼국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라의 건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하기 전에 삼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백제 신라가 다 삼한 땅에서 이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연맹 왕국 중에 하나였던 삼한에 대해서 잠깐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삼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옛날 이제 고조선 때부터 이야기를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도에는 이제 다 표시가 될 수 없는데 옛날 고조선이 대략 이쯤에 저쪽 중국 땅까지 해가지고 이제 고조선이 이쯤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을 이제 처음 건국한 사람은 단군이었는데요. 단군조선이었다가 고조선에는 준왕이란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멀리 연나라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건너옵니다. 그래서 이 위만이 워낙 이제 세력도 많이 이끌고 오고 또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고 용맹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준왕이 이렇게 장군으로 임명을 해서 그 국경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위만이 야심이 있었는지 창을 거꾸로 들죠. 그래서 결국 이 준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가리켜서 우리가 위만 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쫓겨난 준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열심히 위만을 키워주고 믿어줘 왔건만, 예,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결국 고조선에서 쫓겨나와서 이렇게 한반도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마한이 있었는데요. 마한이 이제 고조선 이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한 땅으로 내려와서 마한에 이제 우리 좀 받아달라 해서 이렇게 마한에서 배려를 해줘서 이쪽 영남 지방에 걸쳐서 살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은 마한, 진한, 변한 해서 3한이 다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마한만 이게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한, 진한, 변한, 마한, 진한, 변한으로 부르니까 왠지 이 삼국이 이렇게 비슷한 국력을 가지고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있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삼한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삼한 전체, 그러니까 한강 이남으로 있었던 삼한은 뭐 마한의 나라라고 해도 될 겁니다. 이 마한, 진한, 변한에 대한 이제 그런 통제권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자, 먼저 이 준왕 이야기를 하면은 이 당시에는 이제 마한만 있었는데 준왕이 내려와서 이 마한에서 배려를 해줘서 이쪽 경상도 쪽에 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몇 개 이제 이전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연맹왕국들, 이런 소국들이 있어서 이게 연맹왕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살면서 여러 소국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게 진한으로,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변한으로 발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한, 진한, 변한, 이게 삼국이 생겼는데, 이 삼한이죠. 삼한이 생겼는데 실제로 삼한의 관계는 대등하지 않았습니다. 마한이 진한과 변한을 다스리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일례로 진한과 변한에도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한 사람, 변한 사람들이 가운데서 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한에서 왕을 임명합니다. 진한의 왕을 임명하고요, 변한의 왕을 임명하죠. 그렇게 해서 다스리고요. 또 진한과 변한은 매년 마한에다가 공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사실 진한, 변한은 그냥 허수아비 나라라고 해도 될 것 같고 거의 뭐 마한의 나라라고 해도 될 정도죠.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쪽에 있었던 미만조선도 망하고요. 그리고 준왕이 이끌고 왔었던 처음 그 진한 이쪽 이제 사람들도 다 이제 세대가 지났습니다. 이제 연맹왕국 시대로 접어들어서 마한, 진한, 변한으로 이 삼한 일대는 바뀌어 있었죠. 이전 시간에 제가 이제 연맹왕국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마한도 그렇고요, 진한도 그렇고, 변한도 그렇고 여러 이런 소국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지만 그렇게 힘이 강하진 않았겠죠. 자, 그런데 이 진한의 한 나라 중에 사로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사로국이란 나라가 있고요. 이 사로국이란 나라에 박혁거세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이게 잘 안 써지네요. 예, 박혁거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박혁거세라는 훌륭한 젊은이가 나타나는데 이 젊은이가 이제 사람들에 대한 그 리더십도 있고 또 백성들을 잘 보살필 줄도 알고 또 군사력도 잘 키울 줄 알고, 예, 사람들의 신망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이 박혁거세를 이제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진한과 변한은 마한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즉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고 백성들이 따르게 되니까, 자, 처음에는 이 사로국이 점점 강해지겠죠. 이 사로국의 박혁거세를 백성들이 따릅니다. 그러다가 다른 소국, 진안에 있는 다른 소국들도 서서히 이 사로국을 따르게 됩니다. 저기 왕이 되게 좋대. 저 사람 따르면은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뭐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안은 이제 사로국을 중심으로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기어있는 이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왕으로 추대했다는 이야기는 마한에서 임명하는 왕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왕을 세워서 출발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마한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박혁거세가 왕위에 오르는 동안 마한은 뭘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 마한은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로국이 들어있었던 이 진안의 사로국을 중심으로 이제 신라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혁거세가 왕위에 오르고 19년이 지나서는 이 변한의 일부 세력들이 또 이 사로국의 진안에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들어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점점 이 사로국이 좀 커지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진안, 사로국 뭐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진안에 있는 소국 중에 사로국이 진안 전체를 이끌었으니까요. 변한의 일부 소국들이 일로 들어옵니다. 사로국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이 점점 커져서요.
이 당시 동해가 한 여기 이렇게 한 강원도 한 북부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커져서 이 동해와 국경을 맞닿을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굳이 이제 매년 그 마한에 인사도 드리고 뭐 곡물도 드리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한에 매년 드리던 곡물까지도 중단을 하게 됩니다. 예, 마한은 이 조치조차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힘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은 차라리 그냥 마한을 뭐 쳐서 지배를 할 수도 있는데 박혁거세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실제로 박혁거세는 그렇게 전쟁을 좋아한다든지 뭐 남의 땅을 뺏는다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 그래요. 굉장히 이제 덕이 있고 또 그런 현군이라고 백성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사로국의 내실을 강화하는 데 치중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 말고 이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전하지 않습니다. 출생 뭐 그래서 그런지 뭐 출생부터 뭐 알에서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이 박혁거세가 죽었을 때 사망했던 기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화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박혁거세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늘로 이제 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떨어져서 용이 7토막이 나 있었다라는 게 기사가 전부입니다. 또 부인이었던 아령 왕비가 있었는데요. 알영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 역시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걸 글자 그대로 뭐 용이 됐다는 걸 믿으시는 분은 없을 거고요. 이 이야기가 뭐냐, 이 왕과 왕비 모두가 어떤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반란이 일어나서 살해됐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 신라를 세웠던 첫 왕과 왕비가 모두 살해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일단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이 당시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거서관이라고 쓰여 있죠. 신라는 처음부터 그 고구려나 백제처럼 무슨 왕 이런 그 왕이라는 호칭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서관, 그리고 이따가 보시면은 이대 뭐 차차웅이라고 했다가 이 뒤로는 이제 이사금 또 마립간 해서 나중에 이제 왕이라는 호칭을 쓰는 데는 22대 지증왕 때부터 이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게 됩니다. 왜 거서관이라는 이제 말을 쓰게 됐느냐? 일단 아마 이 당시 신라에는 왕이라는 그런 단어, 개념조차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제 신라가 있는 쪽이 이쪽이죠. 이쪽에 이제 신라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신라는 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 왼쪽 전라도로 이어진 쪽에는 이제 지리산이 있고요. 충청도로 가는 쪽에는 이제 추풍령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야 이제 교통이 좋으니까 뭐 어디든지 마음대로 이제 왔다 갔다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 산이 이렇게 높으면 이거는 뭐 외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웬만해선 이게 사람이 오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적, 물적인 그런 교류도 없고요. 당연히 문화라든지 사상 이런 게 다 단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고구려 건국 배웠고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백제 이야기 할 텐데, 고구려 백제는 다 여기 부여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부여에는 이미 이제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구려에서도 이런 통치 체계를 만들고요. 여기서 나온 백제 역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라는 그냥 자생적으로 여기서 생겨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앙 집권적인 그런 부여식의 그런 사상이 이제 들어오지가 않았고요. 이들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우두머리, 뭐 지도자라는 뜻을 가진 거서관이라는 그런 호칭을 쓰게 된 겁니다. 자, 1대 혁거세 거서관의 뒤를 이어서 2대 남해 차차웅이 즉위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신라의 건국 신화가 있지만 또 혁거세 거서관과 아령 왕비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혼란해졌고 그 반란의 소용돌이 속에 왕과 모두 살해됩니다. 그 가운데 아주 어렵게 이 아들인 남해 차차웅이 즉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모가 살해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권이 강할 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차차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차웅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가 이제 재정 일치 사회였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거서관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엔 또 차차웅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통일된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남해 차차웅 왕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무슨 일이 또 일어났냐? 재위 7년째가 됐어요.
지금 여긴 지금 진안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제 신라죠. 자, 재위 7년째 국경을 맞다고 있던 동해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동해 침입을 간신히 막아내기도 전에 지금 여기 보이시죠? 밑에 살짝 지도가 보입니다만은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특히 일본 얘들이 문제예요. 얘네는 어쩌다 가끔 쳐들어오는데 문제는 얘네들 왜구들입니다. 삼국시대를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 봤을 때 이 왜구들 일본은 백제와는 굉장히 친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까지 이렇게 가요. 그리고 고구려와도 가끔 친하게 지냅니다. 백제와는 정말 친하게 지내고 고구려랑은 가끔 친하고요. 그런데 신라랑은 완전히 원수지간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까지 계속, 아니 통일한 뒤로도 왜구가 계속 침입을 하는데요. 아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까지 아마 수백 번 쳐들어올 겁니다. 계속 쳐들어와서 한때는 신라 전체가 막 쑥대밭이 된 그런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세월 동안 망하지 않은 게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왜구는 끊임없이 신라를 괴롭힙니다. 가끔씩 신라가 이제 이 왜구의 침략을 좀 막아내기 위해서 이게 좀 화친을 맺을 때도 있는데요. 뭐 몇 년 못 가서 깨고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그런 행패를 지속하게 되죠. 동해가 쳐들어왔고요. 왜구가 쳐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연재해까지 이어집니다. 이쪽 삼국사기에 보시면은 이 신라 그리고 백제 쪽에 자연재해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자연재해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곡식을 다 갉아먹는다든지, 오늘날에야 이 메뚜기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만 해도 메뚜기 떼가 한번 농토를 휩쓸고 지나가면은 그 해는 다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메뚜기 떼라든지 뭐 가뭄이라든지, 특히 또 지진 기사도 많이 보입니다. 지진이 나는 적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는데, 자, 옛날에는 이렇게 자연재해가 나면은 지금이야 이제 이 원인을 조사해서 어떻게든 이제 방비를 할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는 자연재해가 나면 이걸 죄다 왕 탓으로 돌렸습니다. 왕권이 굉장히 약할 때다 보니까 이제 왕권이 강해지는 건 이제 삼국시대 한 중반쯤 가야지 왕권이 강해지는데, 이 왕권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만 있으면은 죄다 그냥 왕 탓으로 돌려요. 뭐 왕이 부덕해서 그렇다, 뭐 왕을 잘못 뽑아서 그렇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연명왕국 시절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왕을 쫓아낸다든지 죽인다든지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 남해왕 같은 경우에는 왕권이 약해요. 거기다가 동해가 쳐들어와요.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자연재해까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지금 4종 세트네요. 4종 세트로 지금 잘못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쫓겨나든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백척간도에 서 있는 남해왕에게 한 줄기 빛이 나타납니다. 누구냐? 바로 석탈의 등장입니다. 자, 이 석탈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석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은, 일단 그 출생 그 배경으로 봤을 때 저기 일본 지금의 한 북해도 내지는 그 한 혼슈 일본 북쪽 지방 뭐 이런 데서 이제 온 사람으로 이게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설화가 있어요. 이 석탈에도 이제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조상들 다 아래서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석탈해가 이제 나타나는데 굉장히 용맹해요. 또 덕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갑자기 석탈해라는 사람이 나타났대 하면서 백성들이 따르죠. 처음에 그 박혁거세가 나오던 그때랑 이제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자, 지금 남해왕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왕권도 약한데 잘못하면 석탈해한테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남해왕이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석탈해가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제거하려고 든다면은 잘못하면 자신이 오히려 역공격을 당해서 제거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석탈해를 기용합니다. 그리고 아예 자기 사람으로 만들죠. 아예 누굴 조질 때는 다음에 눈만 마주치도 오줌을 찔끔 싸이끔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아예 용서해주고 같은 편으로 만들든가. 아, 그래, 훌륭해? 그래, 데리고 와봐라. 그런 다음에 곧바로 대보라고 하는 벼슬을 줍니다. 이 당시에 이제 신라의 뭐 골품제라든지 이런 벼슬 체계가 잘 완성이 안 됐을 때예요. 다만 이제 가장 그 높은 벼슬 자리로 이제 대보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석태래를 여기에 임명합니다. 재상격이죠. 임명을 하고요. 나라에 갑자기 실력자가 나타납니다. 그를 제거하긴 힘듭니다. 잘못하면은 역공격을 당해서 자신이 제거당할 수도 있고요. 아예 그냥 자기 밑으로 인정하고 딱 놔주면은, 그러면은 백성들의 그 신망을 받고 또 자신도 덕이 있는 군주다 해서 백성들이 다 이 석탈을 따를 때 이것이 다 자기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백성의 충성을 더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남해왕은 참 현명한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보로 임명함과 동시에 또 딸인 아효라고 한 딸이 있었는데, 아효와 결혼을 시켜서 아예 자기 사위로 삼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남해왕 집권 후반기에는 거의 이 석탈해가 뭐 실질적인 나라의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고요. 근데 남해 차차왕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합니다. 다음 왕위를 석탈해로 하여금 잇게 해라. 자, 근데 분명히 아들이 있어요. 유리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고구려 동명성왕에도 이 유리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유리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좀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아들이 있는데 사위한테 왕위를 넘겨라. 아무리 신뢰를 했다지만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신라의 다음 왕위는 누가 있게 될까요? 자,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신라의 역사를 계속 살펴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왕조 중심 꿀국사 오늘 신라의 건국을 살펴봤습니다. 신라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왕조 중심 꿀국사, 저는 꿀이었습니다.